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7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2024랑의 집수리 봉사활동 종료. 부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대산동 모자가정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마지막으로 2020년 총 40가정의 집을 수리하며 사랑의 집수리 활동을 종료했다. 사랑의 집수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매년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봉사 나눔 활동이다. 매년 뜻을 함께하는 봉사단체가 늘어나 2020년에는 16개 단체 2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현저히 봉사와 나눔의 손길이 줄었지만 어느 해보다 많은 봉사자가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집수리 봉사에 참여했다. 시와 2019년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한 중앙로타리, 예손병원, 진솔회, 피플앤피플 등 부천 지역 자원봉사단체는 직접 참여하고 500만 원 상당의 수리자재를 기부했다. 중앙로타리 클럽 노승철 회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모자가정 아이들에게는 꿈의 공간을, 홀몸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드리는 뜻깊은 한 해였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봉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유연승 자원봉사센터장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함께해주신 16개 단체에 감사드린다. 봉사단체의 사랑의 손길이 취약계층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단체는 동부천 중앙 한울로타리 클럽, 예손병원, 피플앤피플, 진솔회, 한우리봉사단, 건국대사회봉사단, 괴안동적 십자, 괴안동 새마을회, 부천인테리어기술학원, 서로산악회, 현대EMS, 대사회, 폴리텍대학 전기에너지과, 돌담 인테리어 등 16개 단체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지역번호 032-625-6501로 하면 된다. 부천시 동절기 대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부천시는 지난 8일 동절기를 맞아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대형 건축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타워크레인 전도 등 안전사고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시는 동절기에 대비하여 대형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안전인식을 파악하여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부천 영상단지에 입주한 웹툰 융합센터, 청년예술인 주택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장비 안전기준 확보 및 관리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화재성 물질 관리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및 지주 변형 여부 보호망, 방호책, 낙하물 추락 방지 시설 등의 설치 실태 공사장 및 주변 집안 침하 균열 등 위해 요소 발생 여부 등이다. 이날 장덕천 부천시장을 비롯하여 문화경제국, 365 안전센터, 문화산업전략과, 도시재생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 점검에 참여해 현장에 도입한 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헬스케어, 다국적 언어 번역기를 직접 체험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사장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방역에 신경 써달라고 말하며 항상 안전 기본 수칙을 잘 준수하여 마지막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32개 대형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부천시 코로나19 대응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배포. 부천시는 12월 11일부터 공무원 및 산하기관 근무자 17,000여 명의 건강을 직접 관리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다. 자가진단 앱은 기존 방식과는 달리 건강 상태를 스스로 의식하고 매일 점검하게 함으로써 코로나19 유증상자가 확진 시 직장 내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는 사례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시 스마트시티 담당관은 유례없는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해 민간개발 앱을 긴급 구매했다. 대상자가 진단할 건강 상태는 발열 여부, 기침 및 두통 여부, 자가격리 여부 등 3항목이다. 한 주간의 시범운영 기간에는 출근 전 1회, 본격 운영을 시작하는 오는 21일부터는 출근 전, 오후 2시 총 2번 건강 상태를 체크하게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집단 감염이 급격히 증가해 신속하고 간소한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배포하게 되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 한 단계 조치인 만큼 모두가 협력하여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 상태 자가 진단 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총괄관리부서인 소사보건소, 지역번호 032-625-4269-4289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특례시 추가 특례 확보 주력. 행정수요에 걸맞은 공공서비스 제공. 성남시는 지난 9일 특례시 지정이 무산됨에 따라 추가 특례 확보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 시 주간 인구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 자립도, 예산 규모 등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담는 기준 지표 마련에 대해 행안부에 건의하고 특례시가 무산된 인구 50만 이상 청주 전주시 등 대도시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시 미래 기획을 위한 시정연구원의 설립 권한과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국회 등 대회에 널리 피력할 계획이다. 지난 9일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그 외 시군구에 대해서는 명칭 부여 없이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스무한 대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를 통해 시는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실질적 행정수요와 도시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추가 특례가 부여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특례시에 준하는 추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성남시는 인구 94만 명, 하루 이동인구만 25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이동도시로 예산액도 4조 원에 달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단연 최고다. 하지만 현재 인구 50만 도시로 분류돼 행정인프라는 시의 행정수요와 자치역량 대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특례시 지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정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고 지난해 5월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도 107만 3,725명의 시민이 동참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행정수요에 맞는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드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무산돼 아쉽지만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대도시 행정수요에 걸맞은 추가 특례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장 애인종합복지관,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의 후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백가정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성남시장 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최정헌, 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코로나키트 지원 사업으로 현대중공업그룹 한국조선해양, 대표 권옥갑, 과 함께 긴급구호 물품을 저소득 장애인 백가정에 전달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식료품 박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후원을 기획한 한국조선해양 권옥갑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이 제한되면서 장애인 가정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작은 정성이지만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지혜롭게 극복하길 바라며 추운 겨울도 잘 이겨내었으면 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에 성남시장 애인종합복지관 최정환 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국조선해양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 복지관도 일선에서 소외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성남시 11일 비대면 장애인 경진대회 열어. 성남시는 오는 12월 11일 비대면으로 장애인 경진대회를 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탁을 맡은 분당구 소재 율동생태학습원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바리스타, 영농, 원예 등 3개 부문의 대회를 온라인 원격 시스템, 줌으로 진행한다. 모두 128명의 장애인이 참가해 부문별 20개 문항의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경진대회를 한다. 바리스타, 참가자 47명, 부문은 에스프레소, 카푸치노 제조 등에 관한 문항을, 영농, 참가자 36명, 부문은 채소 관련 문항을 각각 풀어야 한다. 원예, 참가자 45명, 부문은 식물 관리 방법, 식물의 특징 등에 관한 OX 퀴즈와 주관식 문제가 나온다. 실시간 채점을 통해 각 부문 최고점을 받은 참가자에게 선물로 무선 이어폰을 택배 발송한다. 이와 함께 모든 참여자에게 마스크, 핫팩, 핸드크림을 참가상으로 주고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한 참여자에게는 아차상인 블루투스 스피커를 준다. 이날 대회는 참여 장애인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 마련을 위해 열린다. 성남시 트램 추진 지자체의 친전 공동 대응 스타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을 추진 중인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에 친전을 전달해 공동 대응에 박차를 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이후 지난해 7월 5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시키는 등 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일평균 이용 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 B/CC, 이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대량 수송할 수 있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 편리성,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 장점이 많은 대중교통수단이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에 트램의 장점 등을 계량화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없고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해 차로 수 감소 등 마이너스 편익이 과다 반영돼 경제성, B/CC, 분석이 매우 낮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으로 성남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하고자 10일 도내 수원시, 부천시, 시흥시를 포함해 총 10개의 지자체에 친전을 전달했다. 또한 트램 내용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전달할 계획이다.